자, 이번 시간 건물의 내용 요소와 생애 주기로 들어가도록 하죠. 내용 요소 생애 주기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 요소는 감가라는 그 감정평가와 연결이 되거든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건물의 생애 주기입니다, 여러분들. 건물의 생애 주기다. 건물도 인간처럼 라이프 사이클이 있죠. 건물의 생애 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신 안노표로 이제 암기하시는데요. 전신 안노패다라고 본다면 전개발 단계는 아직 개발 전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지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신축 단계는 사람을 치는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건물이 완성이 됐죠. 자, 얘가 한번 나왔어요, 시험 문제.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우리가 감가와 내용 요소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될 텐데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 건물은 내용 요소가 있어요. 물리, 기능, 경제, 또 행정적 내용 요소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건물을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이중으로 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감정평가와 연결을 좀 시켜 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요거 끝난 다음에 감정평가를 가야 하니까 어디가 이제 감정평가에 나와 있냐면요. 쭉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페이지 원가 방식에 그 감가 요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47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차피 중복이 되니까 또 제가 적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471페이지와 연결시켜서 같이 좀 미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도 감가돼요. 그래서 이 감가 요인이거든요. 건물이 감가되는 원인. 그래서 세 가지 감가요. 물리, 기능, 경제를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많이 쓰거든요. 자, 5층짜리 건물이라고 다 봐요. 5층, 얘도 5층, 얘도 5층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이 금이 갔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늙잖아요. 노화가 됐다는 거는 물리적 감가가 됐다 그래요. 물리적. 그래서 물리적 감가라고 얘기하고요. 자, 노화는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고 설계, 설비, 이 디자인 구조가 잘못될 수 있죠. 자, 그래서 형식의 구직화라는 걸 찾아낼 텐데 형식의 구직화라는 거는 재래식법, 형식이 옛날 거라는 거죠. 촌스럽다는 거예요. 이걸 기능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내부적인 감가, 내부적인 내용 요소를 얘기하고요. 자, 경제적인 것은 우리가 외부적인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신축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축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금도 안 갖고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자, 물리적으로 유용성이 가장 높고 기능적도 높죠. 근데 이제 탄광촌이 여기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아서 수익성, 시장성이 높았어요. 근데 얘가 폐광됩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들어가요. 자, 그래서 얘네 둘은요 고칠 수 있다고 하죠. 치유 가능할 수도 있고 치유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가능하다는 거는 우리가 비용보다 이 건물이 금이 가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하게 되면 치유하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치유가 불가능하고, 자, 치유했는데 1억 들어갔는데 가치가 5억 오르면 치유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치유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얘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경제적 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 감가. 경제적 감가를 나타낸다. 경제 손실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 외부적이죠. 자, 이거는 그래서 인근 지역의 쇠퇴. 지역의 쇠퇴. 자, 얘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인근 환경과 안 맞죠. 인근 부동산이 인근 환경과 부조합. 그다음에 또 시장성 감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딱 어떻게 딱 눈에 띄잖아요. 지역이나 환경, 시장성 나오면 다 찍으시면 되는데, 자, 사람들 돈을 보면 이제 환장을 하죠. 환경과 시장 이렇게 좀 암기하셨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이라는 거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사람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늙잖아요. 마멸파손 노화, 그 물리적 감가가 다 됐다 그러고 그 내용 요소가 다 됐다는 거죠. 물리적 감가 됐고, 기능적은 건물과 부지의 부조금 같은 거는 뭐냐면 요거는 그 기능적인데요. 자, 부지는 이렇게 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이 건물과 부지가 배치가 안 맞다는, 건폐율에 대한 배치가 안 맞고 비효율적이고요. 또 규모가 너무 또
이 부지에 비해서 작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적 감가에 들어갑니다. 설계, 형식의 구식화, 노후, 설비 용량 부족, 건물 형태가 낙후됐다. 기능적이고요. 경제적은 그래서 기능적 감가됐다는 건 많이 됐던 기능적 내용에서 다 됐다는 거고요. 경제적은 인근 지역의 변화잖아요. 환경, 아까 환장한다, 시장 이런 거, 건물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되고요. 행정적은 법적이에요. 세법이 이제 법적으로 딱 정해졌잖아요. 몇 년 내용 요소가. 그래서 아까 제가 417페이지 연결한다 그랬습니다. 471. 그래서 자 471페이지 가시면 미리 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시간을 좀 줄이거든요. 우리 강의를 또 다른 것들을 더 할 수 있으니까. 자 물리적은 노후화가 중요하네요. 사람은 시간 지나면 늙죠. 마모 파손 손상 노후화. 근데 사람은 안 늙었는데 옷 입고 다니는 게 촌스러울 수 있잖아요. 형식의 구식화 같은 거, 설계 불량, 부적절한 냉난 시설이니까 창문 배치, 건물과 부지의 부족은 배치에 부족하잖아요. 비효율적 건폐율 같은 토지에 비해서 건물의 규모가 너무 작다든가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든가. 자 과소 설비 과대 개량, 협소한 거실 면적, 설비 이런 거 나왔다 불량. 그럼 이거는 기능적이고요. 경제적은 아까 지역, 시장, 환경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자 얘네들이 이제 바꿔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셨으면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넘어오시면 굉장히 수월해지실 거예요. 자 403페이지 가시면은 아까 신축 단계라는 게 있었어요. 자 신축 단계는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다라는 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왜 금이 안 갔으니까. 근데 기능적도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근데 아직 경제적은 모르겠죠. 근데 이제 요거 위주로 좀 가져가시고요. 자, 안정은 사람을 친다면 중년이에요. 중년에 일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가장 장기 이루고 경제적 관리까지도 중요하며 자,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 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고친다든가 뭐 증축을 한다든가 여기서 하는 게 효과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관리 상태가 양호해지면 또 유지가 되고요. 노후 단계는 물리적, 기능적이 다 하자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추가적인 지출보다는 우리가 건물 교체 계획을 먼저 서야 되고 완전 폐물 단계는 이제 경제적도 맛이 갔죠. 그럼 완전히 정개발 단계로 가야 된다. 자, 펜 들어보세요. 자, 오른쪽 정개발 단계는 용지 상태. 자, 신축 단계 세 가지로 있죠. 이게 기출이었어요. 신축은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다. 안정은 가장 장기다. 그 다음에 관리 상태에 따라 건물의 수명이 장단이 결정된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돈 버니까 경제적 관리가 중요하죠. 중년에 많은 우리가 수익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 다음에 개조수선이 하는 거는 2단계에서 자본적 지출을 추가 투자한다. 자, 넘기시면은 자, 노후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물리적, 기능적인 그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요. 여기는 3번 추가 투자하면 안 되죠. 빌딩 교체 계획을 써야 된다. 안정 폐물 단계는 물리 경제까지 쓸모가 없어지니까 다시 정개발 단계로 향한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그래서 관리 파트는 이렇게까지만 보시면 꼭 되고요. 자, 이 마케팅은 딱 한 문제가 배정이 돼요. 그래서 마케팅에 세 가지 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물론 뭐 마케팅의 정의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가장 유력한 거를 먼저 제가 찍어드린다면 부동산 마케팅은 마케팅론은요 한 문제 정도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별표를 먼저 치실게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414예요. 414. 414로 가시면은 마케팅의 전략이 세 가지 전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을 우리가 시험 문제 찾아내는 그런 스킬을 우리가 배우셔야 되는데요. 일단 전 페이지 가시면 그렇게 중요한 파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412페이지 가시면 이 마케팅이라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부동산 마케팅은 이제 공급자들이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어떤 일련의 과정인데요. 자, 우리가 옷을 판매할 때 그냥 판매에 대한 세일즈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서부터 판매 세일즈까지 넓은 개념이다. 그다음에 이제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이제 가고요. 마케팅은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이 있는데 거시 환경은 어떤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환경이나 이런 거고요. 거시는 또 환경이 들어가죠. 근데 미시 환경은 그 활동의 개별 주체들 간의 관계예요. 특히 경쟁업자가 나왔거든요. 자, 경쟁업자가 우리가 있어요.
내가 램이 아니면 GS 자리가 있기 때문에 경쟁업자가 경쟁하며 판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경쟁사도 마케팅 참여자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제가 마케팅 전략에 3가지 전략이 나온다 그랬죠. 여기는 이제 제가 좀 편법을 좀 가르쳐 드릴 겁니다. 특히 광고라는 파트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광고가 프로모션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저랑 같이 가죠. 자, 3가지 전략입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이에요. 시장 점유 마케팅. 시장 점유는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할 거 아니에요. 공급자의 전략이고요. 자, 이건 이제 틈새 시장을 점유한다는 힌트를 내줍니다. 이런 거 나오면 시장 점유 찍으셔야 되고요. 자, 2가지예요. STP 전략과 그다음에 포피 믹스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P가 4개 믹스가 돼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STP 전략이 주거용에 사용되고 포피는 상업용이거든요. 자, 그럼 주거용에 사용된다. 그러면 이제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져요. 그럼 아파트를 지면서 STP에 대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STP라고 합니다. 자, 이건 영어로 세죠. 세그멘테이션이다. 시장 세분화입니다. 자,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세분화는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시장 세분화라고 하고요. 시장 세분화는 사람을 나눈다. 그래서 공급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제품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나눠요. 수요자 특성. 그래서 이거를 남녀, 또 연령, 또 소득에 따라 나눌 수 있죠. 근데 마케팅이라는 자체가 이제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형이냐 아니면 중형이냐 소형이냐고 하는 거는 소득에 따라서 우리가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서 고소득층, 중상층, 저소득층으로 가는 거죠. 누굴 이제 타겟으로 갈 것이냐. 나눈 다음에 찍는 게 타겟이에요. 타겟은 이제 우리가 표적이죠. 표적 시장을 선정합니다. 그 셋 중에서 내가 어떤 수요자를 찾아서 거기에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표적 시장의 선종도 맞고 선점도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세분화된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니까 그 전에 세분화가 있다. 그럼 목표 시장을 선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는 수요자 집단을 확인하는 거예요. 중상층을 찍는 거죠. 자, 찍어서 내가 팔 사람을 확인한 거죠. 그 포지셔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포지셔닝이에요. PO. 그래서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자, 이건 차별합니다. 차별화. 그래서 이건 차별하여서 차별은 상품을 차별화시키는 거지 사람을 차별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 그럼 중상층을 내가 대상으로 한다면 내가 레미안 아파트야. 그러면 GS 자기가 내 경쟁업자인가? 그러면 내가 얘네들보다 차별화시켜야겠지. 그렇게 본다면 자, 이건 사람이 아니라 공급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급 부동산입니다. 공급 부동산. 부동산의 특성. 그러니까 제품의 특성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위치를 시킬지. 포지셔닝이 위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항상 표적시장이라는 게 나오니까 그 전에 표적시장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암기 기법을 가지냐면 자, 이 시장이잖아요. 시장 점유 마케팅이니까 마케팅. 마시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지역의 시장으로 다시 또 나왔어요. 후보로. 그래서 나왔는데 이번에 상대편한테 표가 3표 차로 줬어요. 그래서 3표 차로 암기하세요. 자, 갑니다. 그러면 좌측에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고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라는 게 들어갑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 찍으셔야 되고요. SDP는 세 표차 기억하시죠? 그럼 시장 세분화는 자, 굵은 글씨 위주로 갈게요. 자, 이건 마케팅 활동에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확하고 유명한 구매자 집단을 나누는 겁니다. 수요자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목표 시장, 표적 시장의 선정이라도 하죠. 자, 그럼 제가 기억에 이 표적 시장 선정은 세분화된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 전에 세분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경쟁 상황과 자신의 노력을 고려해서 자신의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 차별화입니다. 제품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보통 제품이 생략해서 나오거든요. 그럼 차별화 전략은 동일한 표적 시장이라는 게 그 전에 있었다는 얘기죠. 다양한 경쟁자 사이에 자신의 제품을 어디에다 위치하지. 이건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공급 경쟁자가 공급 제품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위치가 중요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포피 믹스예요. 자, 포피 믹스는 앞에다 P가 들어가요. P. 그래서 일단 제가 설명을 한 다음에 암기 기법을 가르쳐 드리는데요. 자, 제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프로덕이죠. 그러니까 제품은 뭐냐면, 자, 제품을 차별화하잖아요. 자, 그래서 소비자의 선호하는 시장 사항이 고려해서 구조나 디자인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니은번이 중요한데요. 단지 내에 친환적인 실개천 설치라는 게 있죠. 설치.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가 아마 스타트를 끊을 거예요. 설치 나오고 그 다음에 설계. 자, 이런 것들 제품을 만들어 줄 때 차별화시키는 거잖아요. 보안 설비. 자, 시상 주차장을 지하화. 주차장 같은 거. 자, 하나 빠졌는데 설계 설치 우리가 설비 같은 게 나오면 이건 무조건 제품입니다. 근데 얘랑 시험 문제 많이 바꿔서 나오는 게 판매 촉진이에요. 넘겨보세요. 프로모션은 다릅니다. 자, 이게 판매 촉진인데요. 자, 판매 촉진은 프로모션이라고 하고, 자, 이건 뭐냐면 그 소비자가 관심을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는 모델하우스 가면 주택 청약자한테 경품을 제공하잖아요. 자, 그럼 이건 경품 제공입니다. 여러분들 꼭 딱 찍으셔 가야 돼요. 그 경품을 추첨합니다. 청약자한테. 이거 나오면 무조건 판매 촉진이에요. 그 다음에 광고와 홍보. 광고는 이제 우리가 보통 돈을 들여서 아파트에 뭐 장동건 씨를 들여서 이제 모델료를 주고 광고주를 명시하는 데 가는데, 자, 홍보라는 건요. 제가 이제 대학교 그 여대에서 마케팅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 대학교 교과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생로병사에 와인이 건강에 되게 좋다고 나왔어요. 자, 그럼 와인이 좋다는 거는 어떤 광고를 어떤 명을 준 거나 광고를 한 게 아니라 어떤 매체나 기사화한 거죠. 그래서 이게 홍보거든요. 무료로.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 광고도 판매 촉진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판촉은 니은에 우리가 주택 청약자를 추첨한다. 덕구리 TV, 양문형 냉장고. 요거 나오면 판매 촉진입니다. 그다음에 가격은 프라이스죠. 가격을 비싸게 할지 싸게 할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전 페이지로 가시면 가격 프라이스는요. 우리가 이제 뭐 고가로 간다든지 저가로 간다든지 대등한 가격이라는 것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 거예요. 신제품 같은 거나 우수한 거나 브랜드 가치가 높으면 고가고, 박리담에는 이제 많이 팔면서 저렴하게 가죠.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시장 침투 방지하려고 할 경우 대등한 가격은 대등하게 하는데, 가격 차별화 정책이 우리가 신축 가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가격 차별화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걸 신축 가격이라고 하면 나중에 기출 문제가 좀 잘 풀립니다. 신축 가격은 시가대로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으시면 각 층수마다 가격이 틀리고요. 뷰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각각 위치, 방위, 층 지역에 따라 다른 거는 보통 신축 가격이라고 시험에 나오고요. 유통 경로는 플레이스예요. 유통 경로는 경로를 보는 거죠. 경로. 그래서 우리가 판매를 할 때 공급자가 원하는 수준의 분양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직접 판매할 수도 있어요. 직접 경로는 이제 직접 분양을 할 수도 있고요. 간접 경로가 거의 이제 시험 문제인데, 내가 분양 대행사 업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분양 대행사나 아니면 중개업자 활용한다 나오면 무조건 예를 찍으셔야 돼요. 자, 할게요. 특히 이제 판매 촉진에는 아까 강공부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유통 경로는 업자를 불러요. 분양 대행사, 중개업자.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항상 마케팅은 처음에는 물건이 이제 공급자가 잘 팔렸는데 너무 공급자에서 경쟁들이 많으니까, 공급자가 많아지니까 소비자를 꼬시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소비자가 고객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소비자의 중심으로 간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A, I, D, A. 그래서 이제 보통 한글로 아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고객 점유 마케팅은 무조건 소비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이다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어텐션이라는 것은 고객의 주목을 끌어요. 그래서 모델하우스나 신문 광고를 하고
인터레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분양대행사들이 또 거기에 대한 그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욕망에다가 좀 체크해 보세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에 이 디자이얼이 욕망이거든요. 자, 중개사법에 셀링 포인트라는 게 나옵니다. 이 셀링 포인트를 욕망 단계에서 해요. 그러니까 셀링 포인트를 배우실 텐데요. 이 셀링 포인트는 뭐냐면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닌 여러 특성 중 구매자한테 만족을 주는 특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욕망 단계에서 하죠. 그다음에 액션은 이제 도장을 찍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 소비자가 고객인 건 알겠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어가 너무 많아요. 많이 힘들어. 내가 힘이 차죠. 그래서 I 고 이렇게 해서 I라는 고객 점을 맞히시면 좀 쉽게 맞힐 수 있고요. 관계 마케팅입니다. 자, 관계 마케팅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자는 거예요. 관계 유지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생산자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계속적으로 판매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으로 가자. 장기적 지속적이 나오면 예 찍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브랜드 같은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코카콜라를 지금도 사 먹잖아요. 우리가 이 브랜드가 머릿속에 인식이 되는 거야. 레미안 아파트 좋아? 그럼 딴 데도 레미안 찾아. 이런 거 나오면 관계 마케팅. 그래서 얘는 생산자와 소비자 박스,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 관계 유지 박스, 브랜드 박스. 자, 광고는 출제 잘 안 됩니다. 오른쪽에 그냥 광고도 프로모션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자, 편법이에요. 아까 제가 세 표자로 줬죠. 그래서 재판을 걸어요. 그래서 재판 가유. 충청도 사람입니다. 재판 가유. 이렇게 해서 요 고르라는 게 작년에 나왔어요. 재판 가유 나중에 또 해드리겠고요. 자, 광고라는 거는 그냥 밑에 참고만 하세요. 광고는 양면성이라는 건 우리가 부동산은 매도 매수자 다 하니까 양면성. 내용이 당연히 개별성 때문에 다르죠. 넘기시면은 지역적 제한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과 경기도에 대한 것은 또 서울도 강북과 강남에서 하는 것은 지역적 제한에 우리 광고가 다르겠죠. 시간적 제약은 광고를 끝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안 하겠죠. 팔리면. 그다음 광고의 규제는 그냥 법률적으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다. 이렇게만 가져가시고요. 자, 신문 광고가 그래도 나왔었어요. 안내와 전시가 있는데 안내는 자, 우리가 굉장히 한정된 광고 약어로 사용해요. 근데 전시 광고는 짐이 넓어서 크기가 이제 큰 거죠. 그 다음에 다이렉트 메일 광고라는 것은 지역은 지역 신문이고요. DM 발송이에요. 자, 우리가 모델하우스가 오픈한다고 이 DM 발송을 보내죠. 근데 이건 이제 특정한 불특정 다수 광고하는 거와는 달리 특정인한테만 광고한다. 업계 출판물이 있고요. 교통광고 아시겠고 라디오, TV 광고 같은 거는 좀 우리가 효과는 있지만 비싸죠. 노벨티 같은 건 여러분 열심히 쓰고 계시는 볼펜에 전화번호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실용적인 물건에 광고한다. 그래서 남한테 나를 알리는 거죠. 점주 광고는 이제 우리가 중개사 사무실에 뭐 유리창에 보증금 얼마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있죠. 인터넷 다 아시고요. 그다음에 넘기시면은 우리가 애드미스가 있어요. 그럼 애드미스는 뭐냐면 TV 광고는 너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애드미스는 광고주가 여러 가지에 대한 광고를 분산해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주가 어때요? 밑에 가시면 광고 효과 지수에 따라서 나눠서 광고하자는 거죠. 그래서 애드믹스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제반 요건으로 이제 고려하자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케팅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감정평가로 가도록 할게요. 자, 미리 감정평가를 가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가 공인중개사에서는 가장 어려워요. 제가 이제 월에서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일요일까지 동영상을 찍는데요. 감평은 딱 그 하루에 오전에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오후에 감평, 그다음에 또 저녁에 공인중개사 하면서 잠깐 신림동에서 제가 강의를 해요. 그래서 가장 오늘 최고의 그 학원인 많이 몰린 데죠. 그래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파트가 3월달에 우리 시험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4월달에 좀 봐요. 거기에 굉장히 우리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나중에 이제 기출될 수 있는 문제를 제가 드리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자, 지금 감정평가론에 학교론이 들어간 지가 지금 한 6번째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머릿속에 기출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다 해드릴 건데 자, 감정평가가 공인중개사에서 나오는 거는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나온다라는 것을 별표를 3개 치는 데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6에서 한 7문제인데 한 6문제 나오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자, 그럼 감정평가의 정의로 간다면 감정평가라는 것은 평가사가 토지만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토지 등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해요. 이 화폐 단위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의만, 자, 거기 보시면은 정의 1번만 가세요.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가치를 판정하는 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게 가격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감정평가의 필요성은 요즘은 잘 안 뜹니다. 그래서 그냥 제목만, 자, 감정평가사가 필요해요. 왜? 합리적 시장 형성이 곤란하잖아요. 적정 가격을 식별하기 어렵고 가치 형성이 항상 변해. 그 다음에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하다 보니까 일반인 하지 마.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한테 가자. 그 다음에 부동산은 채용을 또 전제로 가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 딱 나왔는데 이 필요성이 부동산이 비싸서 감정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나왔고 지금 잘 안 뜬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넘기시면은 평가의 기능도 요즘은 잘 안 뜹니다. 그냥 참고조만 가시는데요. 감정평가의 기능이에요. 감정평가의 기능. 그럼 감정평가의 기능은 어떤 정책적인 기능이 있겠죠.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기능이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이라는 자체, 요거는 어떤 시장에서에 대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과 요걸 바꿔서 낼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안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은 공적 주체에 대한 행위죠. 그래서 항상 어때요? 적정 가격이 나와줘야지만 손실보상과 가세를 할 수 있잖아요. 적정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 자, 정책적인 것은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 땅은 제한돼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그 다음에 손실보상, 과세. 자, 경제적은 어떤 시장에서 잘 거래될 수 있는 이 평가가 기능을 하더라. 자, 그러면 공적 활동과 관련되는 건 정책적이고요. 시장에서 영향을 주는 건 경제적이다. 그럼 시장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돼야 된다. 또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되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감정 평가를 한다고 해서 거래가 활발하거나 거래가 왕성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거래 질서 확립과 유지만 하고 의사결정, 안만 좋아도 비싸면 못 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4개 있고 여기가 3개 있기 때문에 바꿔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직 안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하시냐? 경제적인 3가지가 경제활동하는 게 시장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거래가, 자, 우리가 의자가 거래돼요. 자, 그래서 의자, 거래 이렇게 암기해 보세요. 자, 이건 의사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고요. 자, 자는 자원 배분에 대한 거죠. 효율적인 자원 배분. 그다음에 거래 질서의 확립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요건 좀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끊겼어요. 자, 우리가 보통 30회까지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한 최근에 5년 간격적으로 이제 좀 끊겨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건 좀 끊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최근에 대한 기출 문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문제를 저희가 다뤄드리는 거예요. 예전 같은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보는데 우리 기출문제집이 가장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어서 아주 좋아요. 좋아서 최근의 경향이 5개년도를 여기 꿰뚫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끊긴 내용이다. 자,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리가 제 시험 문제 별표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감정평가의 절차와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건 나오는 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시험 문제 거의 100%입니다. 100%. 자, 그러면 한 문제는 무조건 뜨고요. 자, 재수가 좋으면 3문제가량 나올 수 있거든요. 6문제, 3문제 나왔다는 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규칙이라는 건 법이기 때문에 딱딱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라는 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감정평가를 의뢰받을 때 의뢰인과 협의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암기 기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준 시점은 또 뭐고 대상 물건의 확인,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3방식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3방식에서 연결시켜 드릴 거고요. 특히 이제 434페이지 가시면 감정평가 규칙상 분류해서 별표 3개. 여기 위주로 좀 우리가 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요. 일단 볼게요. 이번 시간에 제가 해드리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본다면요. 건물의 내용 요소와 생애 주기를 감정평가랑 연결시켰죠. 그 다음에 관리를 끝내고 마케팅 중요 부분 3가지 차원. 그 다음에 이제 와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제가 이번 그 3번째 마지막 시간 이번 주에 감정평가의 절차는
요거는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절차를 우리가 먼저 보는 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 암기 기법과 우리 또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 가시죠.